이규원 조국혁신당의 사무부총장이요.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라고 언급을 해서 지금 파장이 커졌죠. 오늘 조국혁신당에서 이규원 사무부총장을 윤리위에 제소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을 낳았던 이 발언, 또 국민의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뭐 여러 막 무슨 뭐 언어 성희롱 같은 경우도 참 뭐 소개해드릴 만한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범죄 사실을 할지라도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게 아니라 이제 성희롱은 범죄는 아니고 네. 어쨌든 뭐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되겠죠. 네. 성희롱이라고 통상 뭐 포섭이 될 텐데 네. 언어 폭력은 뭐 범죄는 아니고요. 그리고 관련 사건이 지금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결론이 안 나온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죠.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자 성범죄의 심각성을 축소, 왜곡시키는 반사회적 인식입니다. 개혁과 평등을 외쳐온 세력들이 성비위 사건을 가볍게 여기고 잘못된 언행을 두둔하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변명과 감싸기를 중단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검사 출신인 이규원 사무부총장, 성희롱은 품위 유지의 위반에는 해당이 하겠지만 범죄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파장을 일자 오늘 조국혁신당이 이규원 사무부총장을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겁니다. 우리 박민영 먼저 대변인부터 하시죠.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네.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알 만큼 아시는 분이 이렇게 좀 상식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무리 정파적으로 발언한 입장이라고 하지만 좀 도를 넘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성희롱은 당연히 범죄고 2차 가해까지 범죄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고 전 이것이 한편으로는 최강욱 교육연수원장과 같은 인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네.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이 이 조국혁신당의 정치 아카데미 참여해서 했던 여러 발언 중에서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누구처럼 강간을 한 것도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은 강간 정도가 아니면 죄가 아니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고 살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지금 이규원 이 사무부총장이 똑같은 인식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경악스러운 것이고 이런 인식들 때문에 이 민주 진보 진영에서 성범죄가 벌어졌을 때 늘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이런 2차, 3차 가해가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들은 조국혁신당에서 정말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인식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면서 당연히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규원 부총장도 윤리위 제소 직후에 이 SNS 통해서 일부 발언으로 인해서 상처받으신 분께 죄송하다. 윤리위 조사에 성실하게 책임 있게 임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밝혔지만 뒤늦은 사과고요. 공감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 김진욱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공감을 얻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저 발언이 무심결에 나온 발언이 아닌 것 같아서 더 공감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에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 이규원 이분이 지금 이 사무부총장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에서 상당히 요직에 계시는 분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전혀 모르고 이제 처음 이 부분을 접한 건 아닐 겁니다. 아마도 지난 4월 달에 문제 제기가 공론화가 되고 난 이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문제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었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이렇게 성희롱은 이게 범죄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이 사안이 이렇게 복잡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오히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이렇게 가래로도 못 막을 상황이 되는 것은 이런 인식들이 있었던 것이다라고 이제 저는 비판의 말씀을 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사안을 너무 가볍게 보시고 있다. 지금 이걸 법논리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조국 전 대표가 당원이 아니었다라는 것 사실관계는 맞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 사실관계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감정적인 부분이고 그다음에 공감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법논리로만 따져서 이것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과연 맞는 것인가. 공당에서 이 정도의 성비위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이 지금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더하고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문제점을 좀 모두 다 같이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아까 박민영 대변인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2차 가해 발언으로 논란이 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에서 성비 논란이 불거지자 개돼지의 생각이라고 언급을 해서 또다시 논란을 낳았습니다.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인데 오늘 최강욱 원장은요, 부산에서 북콘서트를 엽니다. 정치인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본인 책임이잖아요. 자기의 말로 인해서 지금 빚어진 이야기들 또 그걸로 인해서 상처받는 분들이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자, 그런 분이 저걸 볼 때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도 뻔뻔스러운 저는 행태라고 봅니다. 예. 최소한의 책임, 조국 전 대표도 그렇지만 이 최강욱 원장도 지금 저거 지금 북콘서트 할 때입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북콘서트 할 때가 아니라 자숙하고 또 반성하고 책임져야 할 때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요, 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어제 이제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을 3시간 정도 조사를 했고 이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의 조사 결과를 모레 정청래 대표에게 보고할 예정인데 그렇다면 어떤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당 차원에서 어떤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진다고 줘야 된다고 보세요? 저희는 당연히 제명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발언의 수위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박구용 전 그 민주당의 그 교육연수원장이 있었잖아요. 그분도 2030 세대가 극우화됐다라고 하면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어 고립시켜야 한다. 이런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자진 사퇴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지금 이 최강욱 전 의원이 사면되자마자 이렇게 임명을 또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아까 이현종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찍들을 한나라시에 묻어버려야 이 나라가 발전한다라고 하는 식의 막말과 이 개돼지라고 하는 막말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이런 2차 가해 발언까지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경징계로 끝날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1년 당원권 정지 같은 경징계를 한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면피상이라고 하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총선 출마하는데도 아무런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고 사실상 페널티가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짤짤이 발언, 암컷 발언까지 이런 잇따른 발언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이것은 국민들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도요. 이현주 최고위원은요. 최강욱 원장을 향해서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왜 다른 당에서 무리를 켜서 우리를 난감한 상황에 끌어들이느냐. 신속 조치해야 한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지 먼저 조기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기 그렇습니까?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윤리감찰단에 감찰을 지시했고요. 조사 절차는 완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사안 자체가 이미 이 관련 강연의 녹취록도 확보돼 있고 그에 대한 최강욱 원장의 본인의 입장도 SNS 장문에 게재를 했고 어제 대면 조사도 했기 때문에 결국 판단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아마 당 대표 보고받은 후에는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징계 수위는 징계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지만 적어도 당에서도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고 신속하게 어떤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쭉 과거를 한번 좀 이렇게 되돌아보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있었죠.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있었습니다. 오고돈 전 부산시장. 다 이 성비 사건이 있었습니다. 연이어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졌었죠.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아픔에 위로를 표합니다. 피해 호소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병행해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신조 기억하시죠? 지금 들어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용어입니다. 당시에도 사과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리고 피해자께서 입은 피해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자, 직접 보셨습니다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부터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고돈 전 부산시장까지 성비 사건에 이어지고 곧이어 연이어서 2차 가해 발생했던 것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성폭력을 은폐하는 운동권 침묵의 카르텔이 드러난 국면이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진보정당에서 성비위, 2차 가해 논란, 글쎄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꾸 발생하는 이유,
이 뭐라고 합니까? 국민의힘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어요? 일단 뭐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따가운 비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뭐 그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어떤 민주진영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뭐 386 운동권의 뭐 집단적 카르텔이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되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동안 그 민주 진영에서 그 여성의 인권 신장이라든지 어떤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고 관리 감독하는 기능들을 강화해서 그 많은 사안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일부 이런 개인의 일탈로 인해서 민주 진영 전체의 노력이 폄훼되는 것 이거는 정말 좀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만큼 이런 사안들이 그 터졌을 때 대처가 신속하고 정확하고 또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엄정하게 이런 부분들을 조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자꾸만 이렇게 그 좀 미온적이거나 또는 자기 편을 감싸는 듯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옹호하다 보니까 이런 카르텔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이런 모습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계속해서 시정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더 노력해야 되는 모습이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따가운 비판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외면하려고 하지 말고 빠르게 이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 사회 분위기 또 우리 그 정당의 분위기들을 다잡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좋게 잘 표장을 잘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 이현정 의원께는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진보의 민낯을 봤다라는 표현도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이현정 님께 보시기에 이런 자꾸 그 진보 진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 조국 당에서 개혁당에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 잘 정리가 될지 이건 어떻게 진단하세요? 뭐 사실은 뭐 여러 군데서 다 일어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뭐 선입견을 떠나서 이런 사건들이 대형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민주당, 정의당,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에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정의당 대표가 사실은 이 문제를 일으켜서 사실 그때 사퇴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저는 참 신박한 게 이 보면 피해 호소인이라는 정말 신조어까지 만들어내잖아요. 그것도 여성운동을 평생을 해왔다는 분이 바로 이 피해 호소인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서 정말 피해자들을 또 한 번 가슴에 상처를 줬지 않습니까? 저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이 뭐 소위 이제 운동권 출신이라고 하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이 목표 지상주의, 즉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은 아무렇게도 된다라는 거였어요. 자, 좀 전에 우리가 조국 혁신당에 나오지만 아니 조국 대표가 지금 검찰의 탄압으로 구속됐는데 그런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왜 문제를 일으키냐 이거잖아요. 딱 저 생각인 겁니다. 자,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문제 같지 않은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뭔가 하나의 대의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정권을 가져와야 되는데 검찰을 개혁해야 되는데 이런 등등을 가지고 그 부차적인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최강욱 전 연수원장이 저런 식의 북콘서트 하는 이유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지금 중대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저런 문제 그냥 조금 있으면 다 잊혀져요. 라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정말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남녀관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정말 이 문화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왜 이렇게 지금 중요한 시국에 저렇게 떠들어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게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조국 전 대표 똑같습니다. 내가 비당원이었는데 그런 문제 할 생각이 없었다? 딱 그 생각이 그 생각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모르고 오늘 북콘서트 여는 거는 잘못됐다라는 지적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